특정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이유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사연입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과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강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차별금지 법안이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차별금지 법안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어디입니까?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곳은 남한이 아니라 남한은 이미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44개의 유사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권리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각종 고소고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다 찾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노예 왕조 국가예요. 거기는 본인이 권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곳은 차별금지법 필요한 곳은 북한입니다. 북한이나 좀 신경 쓰세요. 제가 이 차별금지법 과외를 시작할 때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스템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및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이 잘못된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5년마다 국가 계획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팔로우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차별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당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인력이 있어야 되죠. 예산이 있어야 되죠.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특별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서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각 조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0조 해보겠습니다. 모집 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 채용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자, 이 1번과 2번을 봤을 때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카페 주인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요.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긴 머리에 생머리를 하고 왔는데 턱이 두스러운 턱에 수염이 덥수룩해요. 그리고 블라우스를 입고 여자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남자야. 근데 카페에 일을 좀 하겠다고 왔어. 현재는 저희는 카페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고용상의 문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원, 그것도 수차례. 방망이를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누가 지금 트랜스젠더를 내지는 성적 지향이 좀 독특한 분들을 내지는 북한을 추종하는 분들을 혹은 신천지 신도를 우리 가게에 쓸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또 16조에 있습니다. 16조에 이런 조항이 나와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거나 승진 조건, 절차를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아동 성폭력 등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라서 종북 좌파라서 자기가 만약에 승진상 누락이 생겼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고용주는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이 법안에 따르면 있습니다. 지금. 제18조 보겠습니다. 해고, 퇴직 등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별을 이유로 해고를 강요하면 안 되죠. 근데 자, 기독교 교육이 우리 국민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일보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신천지 신도가 기자로 들어왔다 쳐봅시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신천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상층 집단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선 해고를 시켰다 칩시다. 당연히 지금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해고를 못 시켜요. 왜? 종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종교. 제22조 보겠습니다. 통신수단, 상업시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 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을 이용 제한 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 임대 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자, 여자 목욕탕 어떻습니까? 상업시설 맞죠? 어때요? 여자 목욕탕 운영하시는 업주께서 트랜스젠더가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차별 행위에 해당돼서 어떻게 돼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내려오고 또 어떻게 해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두들겨 맞으면 그럼 목욕탕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개입바. 아니 나는 개입바는 좀 아니야. 나는 그 신앙 정체성상 개입바를 우리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거부했다고 칩시다. 현재는 가능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의 이용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예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국가인권의 이행감정은 물리고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게 돈 두들겨 맞으면 누가 지금 이거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특권층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제24조도 문제예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차별금지. 보건의료법 제3조, 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은 및 보건의료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치료, 간병, 예방, 관리 및 재활, 그 밖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지금은 태국으로 가서 주로 수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을 갖고 정형외과 병원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병원이 수술을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별에 해당돼서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제25조 보겠습니다. 문화 등의 공급, 이용 등의 차별금지. 문화, 체육, 오락, 그 밖의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 이용에서 배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자, 종교가 문화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문화의 영역 아닙니까? 종교 생활이 문화의 영역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지금? 자, 제32조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자, 여기에서 걸리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여자대학교, 불교대, 국방대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 내용을 편성 달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화여대나 성신여대나 숙명여대를 향해서 입시 지원자가 왜 성별을 이유로 우리를 제한시키냐. 여대를 해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불교대학에 가서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하면, 학생이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징계를 받습니다. 학칙이 위배돼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종교 등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는 불법이 돼요. 그러면 정체성을 완전히 흔드는 거죠. 국방대는 어떻습니까? 장교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장교가 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주체 사상을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전학시키거나 자퇴시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법에 따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요구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제소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시대별로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특정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이유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